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얻었던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더 빨리 해결되었고, 심지어 어떤 때는 전혀 의도치도 않았던 곳에서 의외의 답을 얻었던 경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혹시 환공포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반복되는 특정 문양의 혐오감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증상으로 무려 전 세계 16%가 이 공포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 문양의 공포를 느끼는 환공포증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하려 할 때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특히나 지금의 가난을 극복하려 할 때 받게 되는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두려움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으면 2000년 전에 쓰여진 바로 그 책 성경에서조차 두려워 말라 라고 말하며 360번 이상이나 반복했고, 그 긴 2000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취업 시 이력서에 이직한 사실이 많은 사람들은 채용 기피 대상자 1호가 됩니다.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이유죠. 하지만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너무나 운이 좋게도 모두가 부러워하던 모 유명 증권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이직을 하면서는 동종 업계가 아닌 모 건설회사로 이직했는데, 이유는 단 하나, 보너스가 1200%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사 상장을 앞둔 모 기능성 섬유회사 중소기업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저는 모든 샐러리맨의 꿈인 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제가 잘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실현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심지어 중고차 딜러에 중고차 상사까지 차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캐나다에 와 여성 전문 패션 쇼핑몰을 경영하고 있고, 모두가 힘들다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 하에서도 나름 선전하며 어느덧 그리도 꿈꿔왔던 경제적 자유, 그리고 지금은 거부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는 동안 깨닫게 된 것은, 성공을 하기 위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범죄에 연루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설사 제 아무리 하찮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름의 분명한 의미가 있고,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그 모든 경험들은 내 성공을 이루는 귀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경험들은 실제로 실패의 순간, 그리고 사기를 당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서조차도 현명한 지혜를 저에게 알려주어 보다 안전하게 경제적 자유의 길로 이르도록 인도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폭풍 속 파선의 고통을 당해본 자만이 고요하고 잔잔한 바람 속에서도 바다 위의 두려움을 읽을 줄 알고 강을 거슬러 헤엄쳐 본 자만이 그 강물의 세기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 속에서도 성공하기 위해 나름의 선택적 방법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첫 번째는 내 꿈을 설정할 때 타인의 꿈이 아닌 내 스스로의 주체적 힘으로 꿈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 내 꿈을 주위에 이야기하게 되면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응원 대신 비웃음과 핀잔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어떤 때는 무책임하게 다른 꿈을 찾아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나와 매우 가까운 사람들인 경우가 매우 많죠. 이때 제 아무리 강철 멘탈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꿈에 대해 흔들리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홀리데이인 호텔 설립자 윌슨은 집에 와 400개의 호텔 체인을 설립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 부인은 응원 대신 어이없는 웃음으로 응대하며 심지어 윌슨에게 이렇게까지 핀잔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이야기. 매우 오래전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듯 나의 꿈 역시 나의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꿈을 꾸매 굳이 이 세상에게 내 꿈이 옳은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허락받을 필요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는 이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꿈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참된 가치이다. 두 번째로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꿈에 대한 모든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정찬성 선수를 보며 꿈에 대한 책임이 어떤 의미인가를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찬성 선수는 자신의 오랜 꿈인 챔피언이 되기 위해 22연승을 달리고 있던 볼카노프스키에게 도전했지만 안타깝게 패하고 맙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KO로 끝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요. 그런데 나만 즐겁지 않은 느낌?
그 성공의 환호가 나를 향하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적으로 20년 전으로 나도 모르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죽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 9년간 준비한 만큼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었는데, 시합에 질 때면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언제든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 봐야 알겠지만 솔직히 나는 지금 더 이상 챔피언이 될 수 없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내가 이걸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내가 가장 힘든 건 이제 여기서 내가 멈춰야 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젠 정말 그만해야 하는 건가?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지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느낌. 격투기가 주는 가장 큰 매력인 건 알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한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만큼 격투기를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그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수 많았던 고비를 버텨왔던 저의 20년 세월은 그 장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깊은 공감을 하고 있었고 함께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정찬성 선수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꿈이 너무나 소중하고 지금의 꿈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 매 순간 인생에서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죠. 두려움에 굴복하고 지금의 삶에 안주하여 안전하게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어 전진할 것인가.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그 선택에서의 두려움은 절대 그리고 쉽사리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공자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곳이 있느냐고. 이에 공자는 그곳이 있다라며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무덤. 단단한 강철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장장이 손에 의해 호된 담금질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과정 없이 부자가 되는 경우도 없거니와 설사 운이 좋아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멋진 해변가에 지어진 화려한 모래성에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복권에 당첨된 이들 모두가 그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해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유인데, 세상엔 절대 공짜가 없거니와 그리 만만치도 않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통제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직접 시도하고 경험했던 그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지금의 현실, 즉 돈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 들리시겠지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얻었던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돈을 벌어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에머슨은 그때 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을 반복해서 하라. 그러면 그 두려움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개의 경우 부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 결심하게 되면 드는 고민들, 그럼 뭘로 부자가 되어야 하나? 사업으로, 주식으로, 아니면 유튜브로? 만약 경제적 자유가 있다라면 모를까? 대개의 경우 저를 포함하여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헌데 이때 책상에 앉아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함께 찾아드는 질문들. 난 잘할 수 있을까? 돈이 없는데 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고 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천장이 답을 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천장은 우리에게 무력감만 안겨줄 뿐이죠. 부자가 되겠다는 그때 그 굳은 결심들은 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결심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고민들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먼저 돈을 벌어 내 삶을 우선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도 돈을 벌면서 해야 그 답도 빨리 얻을 수 있다. 저는 세상을 통해 그리 배웠습니다. 제 경우에도 돈을 벌면서 했던 그 고민들이 더 빨리 해결되었고, 심지어 어떤 때는 전혀 의도치도 않았던 곳에서 의외의 답을 얻었던 경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시간을 투자하여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것부터 찾아 돈을 먼저 버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기본적으로 생활이 안정이 안 되면 스스로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감 때문에 조바심은 더욱더 커지고 결국에는 내가 가야 할 곳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도 결코 단숨에 이루어질 수 없고, 온갖 실패 속에서 배우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단련되고 단단해져야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주는 귀하디 귀한 보상인 것입니다.
돈이 먼저냐 행복이 먼저냐, 그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라야 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세상은 저에게 그리 가르쳤습니다. 지금 당장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 열정이니 행복이니, 글쎄요, 그건 단지 사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당면한 과제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부터 자신의 부자의 꿈, 경제적 자유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내 안의 두려움을 통제하고 맞서는 힘이 되면 물론 설사 중간에 삐끗하여 실수하여도 오뚜기처럼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을 하나둘 통제하고 극복해 나가다 보면 두려움은 어느샌가 자신감이 되어 있고 나만의 자신감으로 바뀌고 그 자신감으로 인해 더욱더 빨리 경제적 자유의 꿈을 달성하는데 최고의 동력원이 되는 것입니다. 200km로 달릴 때는 절대 보이지 않던 주변의 경치가 60km로 달리게 되면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나무에만 집착하던 내 조급증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씩 내 인생 전체의 숲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게 되다 보니 제 중년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고 지금은 내 노년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야만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는 지금 내 삶 전체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가야 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이끌어가야 할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하는 그 하루를 위해 저는 내일 아침에도 제 인생을 바꿔줬던 그 성공 영감을 들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부자를 꿈꿉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비전 공동체 채널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거대한 꿈을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드워드 T. 호리슨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먼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 성공의 한 걸음 더 다가서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성공 영감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기에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숨겨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는 실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바로 이때 공허함과 갈망, 좌절, 그리고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